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주식시장은 좀 참으로 오랜만에 좀 기분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정도를 목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올라간 248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번 시장에서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또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의 국내 시장도 또 괜찮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주말 동안에 그래도 좀 한켠 마음이 가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요. 나스닥 지수가 1.8%대 상승을 보였고 S&P 500 지수 0.9%대, 다우존스 0.1%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은 중국 쪽에 좀 코로나 정책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렇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상당히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내일의 시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환율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달러 환율이 59원을 하락하면서 1318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상승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커져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환율이 그러면은 1200원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환율이 이러다가 다시 그래도 또 1400원 선에는 근접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맞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여기서 환율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양방향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미국의 금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 볼 점은요. 이번 주에 연준의 인사들이 상당히 좀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넘는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좀 시장에 호재로서 작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긴축에 대한 좀 발언들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이 12월에는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이 80%가 넘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여기서 또 뒤통수를 맞아서 0.75% 인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각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번 증시의 폭등은 몬스터 랠리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만큼 이런 강세에 보였던 원인 자체,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좀 한번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당분간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많아요. 또 반면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조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가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더 하지 말고 신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태우지는 말자.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 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정말 물리셨다, 예전부터 물리셨다 그러면은 좋은 종목이라면은 장기 투자를 가시는 게 맞고요. 또 저점에서 사신 부분이 있다면은 뭐 어느 정도, 만약에 내일이라던가 아침에 좀 올라오면은 그래도 2,500 이상에서는 10%에서 20% 정도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또 한 주일 정도는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주말 동안에 뭐 살짝 노이즈 같은 것도 들리더라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 이런 얘기들도 들렸어요. 그래서 한때 세계 3위를 기록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 좀 좋지 못한 우려로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좀 공격적으로 뭐 내일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지금 사실은 공화당 쪽에 좀 우세가 점쳐졌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선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국의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어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약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될 미국 시장도 좀 달러가 이제 강세로 다시 또 전환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주시장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수적으로 본다면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8월 달에 2,546포인트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2,520에서 2,540포인트 요 정도까지 뭐 뚫고 뭐 계속적으로 뭐 2,600, 2,700을 11월 안에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2,520에서 2,540 정도까지 갔다가는 또 한번 눌러주는, 그러면서 뭐 이제는 2,400선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뭐 항상 열리니까요, 좀 차분하게 바라보자, 그런 얘기들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목 쪽으로는 오늘은 또 오랜만에 금호석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될 게, 향후에 여러분들의 좀 종목 선택에 대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사실 좀 실적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료들이 노출이 되고 오히려 주가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페놀 사업부 같은 경우가 좀 실적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반면에 합성 고무 쪽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향후에도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호석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점은요, 6천억 원 규모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3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요즘에 지금 뭐 채권 시장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뭔가 좀, 특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한 순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적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뭐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1만 1,500원부터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조정을 보인다면은 한 14만원에서 14만 5천원 정도, 요 정도 밴드에서는 한번 정도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만 보유를 하면은 또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지난번에 5월, 6월 달에 고점 라인 정도까지 좀 살펴보고, 손절가는 21선 정도 잡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에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